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아, 그래서 내가 약을 먹어도 불안했구나 하고 정확한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저는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다 챙겨 먹고 있으니까 괜찮죠? 그때마다 제 마음이 한 번씩 철렁 내려앉습니다. 약을 잘 드시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착각을 만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치료됐다라고 믿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 사실은 대부분 수치만 낮춰놓은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숫자는 내려갔는데 혈관은 그대로 망가지고 있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회사 다니고 운동도 조금 하고 약도 잘 챙겨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분들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십 년째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심장마비, 뇌졸중 환자들을 지켜보고 있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약만 믿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 번이라도 마음이 철렁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여러분 혈관을 지키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정리해서 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이제 편하게 한번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오늘 저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다 못 드리는 이야기, 약은 왜 치료가 아니라 합병증을 잠시 미루는 것에 불과한가? 그리고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정말 줄이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하는가를 제가 직접 겪은 환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고혈압 환자를 볼 때마다 항상 같은 설명을 드립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액이 세게 밀고 나가야만 조직에 산소가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즉, 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다는 신호죠. 특히 심장혈관은 대동맥 바로 옆에서 시작되는데 이 혈관이 얼마나 얇고 섬세한지 아십니까? 혈압이 조금만 올라도 금방 막히거나 찢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심근경색, 대동맥 파열, 뇌출혈이 한순간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약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약은 필요합니다. 혈압이 높음에도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이 혈관을 고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약은 수치만 낮춰놓는 역할을 할 뿐 좁아진 혈관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팔에서 재는 혈압만 떨어뜨리면 말초 혈관은 오히려 더 저산소 상태에 빠지고 혈액순환이 악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즉, 약으로 증상은 눌러도 혈관이라는 집 자체는 방치된 채로 남아있는 거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을 억지로 낮추는 약을 쓰면 숫자는 정상처럼 보이지만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 즉 당을 끌어들이는 능력은 전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빠지고 발이 썩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경이 타버리는 합병증은 계속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괜찮다는데 왜 합병증이 오나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겉 숫자만 낮춘다고 몸속 대사가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약을 드시는 건 잘하고 계신데 이게 치료의 끝이라고 믿고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진짜로 지키려면 숫자를 억지로 내리는 것보다 혈관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는 60대 후반의 어르신 한 분이 오셨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정정해 보이셨고 저는 약도 잘 챙겨 먹고 특별히 아픈 데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검사를 보니 중성지방이 1800, LDL 콜레스테롤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저에게 되물으셨죠. 원장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잘 안 먹는데 왜 이런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식습관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니 아침마다 드시던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곡물 음료와 식사 대용바, 그리고 평소 갈증 날 때마다 마셨던 과일 주스가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과 액상과당이 듬뿍 들어있던 음식들이었죠. 검사 결과는 바로 이 2주간의 습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혈액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최근의 식습관이 얼마나 혈관을 압박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말해줍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수치가 높게 나오면 약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약은 숫자를 빠르게 낮춰줍니다. 하지만 혈관을 망가뜨린 생활 습관 자체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다시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사실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발견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생활 습관 교정이고 약은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바쁜 진료 환경, 그리고 환자분들의 빨리 해결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생활을 바꾸기도 전에 약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을 먹는 동안은 안심하지만 혈관은 전혀 회복되지 않고 또 다른 위험을 향해 조용히 걷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액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숫자를 나쁘게 만든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혈관병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지만 생활을 조금만 바꾸면 변화는 오히려 빠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 근본적인 해법을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혈관이 나빠지는 가장 큰 출발점은 비만, 즉 지방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이 찌면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문제다 정도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비만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방은 단순히 붙어있는 덩어리가 아닙니다. 지방세포도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가야 합니다. 즉, 몸의 지방이 늘어난다는 건 혈관의 총 길이가 계속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길어진 혈관 끝까지 피를 밀어 넣으려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 혈압이 오르고 대사 속도는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시가 커지면 도로가 늘어나고 그만큼 관리비도 늘어나죠. 비만은 우리 몸에서 도로가 끝없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몸이 감당해야 할 혈관의 총량이 많아지면 혈압, 혈당, 중성지방 모두가 함께 악화됩니다. 그래서 비만은 단순한 체형 문제가 아니라 심장병, 뇌졸중, 당뇨 합병증을 한꺼번에 불러오는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기름을 줄여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기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혈액 속 지방을 가장 많이 올리는 건 기름보다도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액상과당입니다. 과자, 빵, 떡, 면 그리고 각종 음료수 안에 들어있는 당은 필요량을 넘는 순간 거의 자동으로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간, 고지혈증, 복부비만을 가장 빠르게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혈관을 살리는 첫 번째 걸음은 단순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남기고 정제 탄수화물과 액상과당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숫자를 미루는 약보다
이 작은 변화가 혈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또 하나의 큰 원인, 나쁜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주범은 바로 나쁜 지방, 그 중에서도 트랜스 지방과 과열된 기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화지방보다 더 무서운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건 혈관을 녹슬게 만드는 기름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쇼트닝, 마가린, 그리고 값싼 튀김용 기름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식물성 기름이라도 고온에서 장시간 가열되면 구조가 변하며 염증을 촉발하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겉보기엔 식물성이라 괜찮아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혈관을 공격하는 기름이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곳곳에 이 기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빵과 과자, 제과류, 분식집 튀김, 심지어 일부 냉동식품까지도 트랜스 지방과 고온 조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기름진 걸 잘 안 먹는다고 하시지만 알고 보면 이런 음식들이 더 큰 결정을 내리고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나쁜 지방을 만나는 순간 혈관 속 염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며 막히는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방을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방을 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지방도 종류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지방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관의 염증 수치가 빠르게 안정되는 사례를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튀김, 쇼트닝, 마가린, 노랗게 변한 오래된 식용유는 완전히 끊으세요. 기름을 써야 한다면 저온에서 짧게, 그리고 꼭 좋은 지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혈압과 지방 수치가 약 없이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혈관을 살리는 좋은 지방 사총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지방들이 심장 내혈관 질환을 가장 확실하게 막아주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혈관을 살리는 좋은 지방 사총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혈관을 치유하고 염증을 낮춰주는 지방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오메가3가 풍부한 식물성 지방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쁜 지방을 끊고 좋은 지방을 채우면 혈관은 생각보다 빨리 달라집니다. 그 첫 번째가 들깨와 들기름입니다. 한국인 식탁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오메가3 원천이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들기름은 한번 압착해서 짜낸 기름이기 때문에 개봉 후 산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즉, 만든 지 한개월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통들깨를 밥에 넣어 먹으면 더 강력한 오메가3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여기에 설탕을 잔뜩 뿌려 한과처럼 먹으면 오히려 혈관 손상만 늘어납니다. 통들깨는 씻어서 바로 밥이나 샐러드에 섞어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아마씨 역시 식물성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해 혈관 염증을 가라앉히고 중성지방을 빠르게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잘 갈아서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한 스푼씩 넣어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호두작 같은 견과류입니다. 하루에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한데 이 정도 양만으로도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LDL 산화를 막아 심장병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막는 나쁜 지방을 대체해주고 식사 후 혈당과 중성지방 상승을 억제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 네 가지 지방만 잘 활용해도 약으로는 절대 얻지 못하는 혈관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좋은 지방들이 왜 이렇게 강력한지, 그리고 실제로 혈관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관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기름인데 어떻게 혈관을 좋게 해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오메가3와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혈관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끈적하게 굳어있던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말초 혈관 끝까지 산소가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즉, 약이 수치를 억지로 낮추는 것이라면 좋은 지방은 혈관 환경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지방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손발 끝이 따뜻해지고 어지럼증이 줄고 식후 피로감과 부종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말초 혈류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죠. 특히 오메가3는 혈관 내벽의 작은 상처들을 회복시키고 혈액 속 염증 물질을 줄여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춰줍니다. 운동도 이 과정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량 소비로만 생각하시지만 그건 운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운동의 진짜 효과는 혈관 끝까지 산소를 밀어넣는 일입니다. 한 번의 운동으로 심박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혈관은 강렬한 자극을 받게 되고 평소 잘 흐르지 않던 곳까지 혈류가 확장되면서 마치 녹슨 수도관을 씻어내듯 혈관 세척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혈관 청소입니다. 간단한 걷기, 천천한 계단 오르기, 팔다리 근력 운동만으로도 말초 혈관의 온도가 오르고 혈류 속 노폐물과 염증 부산물이 빠르게 정리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환자는 운동을 멈추는 순간 혈관의 회복도 함께 멈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운동이 왜 심장마비 뇌졸중을 막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막는 데 결정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운동은 혈관을 강제로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약으로는 혈압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혈관 끝까지 혈류를 밀어넣는 힘은 운동에서만 나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해지기 쉬운데 그 이유가 바로 말초 혈관들이 점점 굳고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통해 이 막힌 구간들을 열어주지 않으면 심장은 더 강하게 압력을 밀어넣게 되고 결국 어느 지점에서 터지거나 막히는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데 왜 해야 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혈관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심박수가 조금 올라가면서 혈관 전체가 열리고 세포 하나하나까지 산소가 공급됩니다. 이건 어떤 약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과정입니다. 또한 운동은 혈당을 억지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직접 포도당을 소모하도록 만들어 당뇨의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즉, 운동은 혈관 혈압 혈당 지방염증까지 전신 건강이 중심축을 동시에 움직여주는 유일한 생활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절대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숨이 턱 막히는 고강도 운동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치솟게 해 시니어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계단 천천히 오르기입니다.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말초 온도가 올라가고 혈관이 부드러워지고 혈압과 혈당 변동 폭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운동과 함께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중요한 원칙, 즉 외식을 줄이고 혈관을 회복시키는 식단 구성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시면서도 정작 식사에서는 외식, 가공식품, 단순 탄수화물에 계속 노출됩니다. 그러면 혈관은 좋아질 틈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던 환자분도 식사만 잘못하면 혈당과 중성지방이 다시 치솟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혈관은 식탁에서 무너지고 식탁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외식입니다. 식당 음식에는 설탕, 액상과당, 소금, 값싼 기름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짭짤하고 달콤한 맛으로 식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혈관은 먹는 순간부터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다면 하루 한 끼 정도는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이나 간단한 전곡밥 야채 중심의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회식이 잦은 분들은 한 끼는 내가 조절한다는 마음으로 초록잎 채소와 단백질, 전곡류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챙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관을 회복시키는 식단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째, 전곡밥, 현미, 보리귀리 등을 기본으로 한다. 이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혈관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초록 채소 반드시 곁들인다.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좋은 지방을 곁들인다. 들기름, 견과류, 아보카도, 아마씨 같은 지방은 음식에 한 스푼만 더해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삼겹살, 꽃등심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는 염증을 높이고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대신 앞다리살, 뒷다리살, 지방 적은 3등급 고기처럼 근육 위주의 부위를 선택하면 혈관 건강에 훨씬 유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 결국 모든 답은 같은 곳으로 향합니다. 약은 숫자를 낮춰줄 뿐이고 진짜로 혈관을 바꾸는 것은 생활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나쁜 음식을 피하고 몸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고 혈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습관을 만드는 것. 이 단순한 원리만 지키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결코 운명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진료실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봅니다. 평소에는 멀쩡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오고 그 뒤로는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분들 대부분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나는 약 잘 먹고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믿음. 하지만 혈관은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힘으로 회복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단 한 가지라도 바꾸기 시작하는 분과 그냥 좋은 이야기네 하고 넘어가는 분이 미래는 정말 극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오늘도 100세 건강 라운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다시 살아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응원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